박종수 교수님 모시고 장호진 교수와 이렇게 세 명이서 하는 좌담 형식이고요. 오늘은 MC가 쉬고 있습니다. 우리 환호의 카페인 거북이 가족에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암이 아니고 작으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거든. 네. 정세가 없다고 암이 없는 게 아니다. 네. 95%가 정세가 없어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느꼈던 불편감과 해결책에 대한 질문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 수준을 약간 항진 쪽에 맞추고 있는데 그런 분인데 이제 변비가 또 심하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간 항진으로 만들어주는 게 환자가 견디면 그렇게 만들면 좋아요. 그래야 내수체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고 내수체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가슴세포를 작용하니까 대부분 그러면 이제 장 움직임도 빨라져서 그렇지, 변도 좀 서서히.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심하면 설사까지 하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변비는 그 변비가 아닌 거죠.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리스트에 보면 수술 자국이 맥주 한 캔만 먹어도 새빨개진대요. 그래요, 진짜 그럼. 그렇게 예. 저런 사람들은 보면 저도 환자들 중에 있는데 살갗이 유난히 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더 빨갛게 보이고요. 맞아요. 까무잡잡하면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나? 아니, 신경 쓰이는 거죠. 아니 술 먹으면 얼굴 빨개 되는 거고 저거 뭐가 달라? 아 그렇죠. 신경 쓰지 마시랍니다. 맥주를 안 드시든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이런 질문 예전엔 많았는데 요새는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카페에 올라왔어요. 전신 마취하면 머리 나빠진다는데 실제로 자기가 갑상 수술하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답답하죠, 선생님.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네. 나도 전신 마취 한지 한 2번 되는데 네. 머리가 나빠지시던가요? 저는 뭐 그런 느낌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머리가 좀 나빠지죠. 예.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 중간에 이벤트를 보니까 전신 마취 한 2번 했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지. 예. 저는 전신 마취 하기 전에도 건망증이 심해갖고요. 예.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네, 저희가 교수님 이제 어려운 시간에 모시고 난처한 질문만 드리는 것이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질문일수록 최고의 대가이신 이제 교수님께서 확실히 결론 지어 주셔야지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질문은 제 기억으로는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또 올라왔습니다. 치약에 포함된 불소 그게 신지로이드를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불소하고 뭐 좀 관계 있다고 하는 걸 네, 그전에 네.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그 불소를 하루 종일 물고 입에 물고 있는 건 알 거고 제가 hen가 내버리면 그만인데 글쎄 난 모르겠어요. 네. 뭐 치약하고 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또 신지로이드 먹을 때 물의 적정량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별 걱정도 하시네. 물하고 안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되고 뭐 상관없잖아. 그럼. 신지로이드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없으면 되면 되지. 그 신지로이드를 오래 먹다 보면 당뇨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 처음 듣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네요, 진짜. 이게 근데 그 설을 갖다 만들어내는 분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신지로이드 먹는 사람은 무조건 골다공증이 온다라는 말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왜 무조건입니까? 신지로이드 오버도스로 오랫동안 먹으면 골다공증 오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무조건 다 온다. 그럼 저 치료법이 없어져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 중에도 그런 말을 좀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별별 해서도 다 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병 자체를 그래서 저도 그래 따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굉장히 복잡한 병이에요. 뼈도 관리하고 부갑상선 관리, 간도 관리하고 비타민 D, 칼슘 이런 굉장히 여성 호르몬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큰 질환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이런 말씀은 좀 침소봉대하고 왜곡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 질문지를 받고 좀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처음에 이제 좀 놀랐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신지로이드를 먹는데 이 신지로이드 먹는 건 내 몸에서 나오던 원래 갑상 호르몬하고 다르고 부족하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게 부족해서 자꾸 자기가 밤에 냉장고 가서 뒤져서 음식을 먹게 만들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건 너무 오버다. 예. 오버예. 오히려 살짝 기능 항진을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허기지고 이제 이래서 냉장고 찾는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해석이 되죠. 예.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그 다음 질문은 더 놀랐는데 이게 우리 환우에 올라온 건데요. 어떤 환자가 신지로이드를 먹고 가슴 두근거림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담당 의사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신지로이드 부작용이다. 이 약의 부작용이어서 그렇게 부작용이 걱정되면 신지로이드 당장 끊고 그리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갑상선 관리 복합식품을 먹어라. 저는 많이 있어요. 그 약을 팔아먹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고 그 말이 맥히는 난 그 이상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저게 소위 말하는 옛날 그 천연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돼지나 양 그 그렇죠. 갑상선 갈아서 만든 그거죠. 네. 그거 아니야. 또 딴 거예요. 예. 아. 희한한. 근데 정말- 실제로 저거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정말 큰일이네요. 다음 거는요. 신지 먹는 사람이 폐경이 빨리 오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통계 보니까 한 1년쯤 빨리 온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 중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많아요. 예. 많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또 제가 이런 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많이 냈냐면 병원 가서 억울하게 죽지 마라. 그리고 절대 약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뭐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제가 띄울 건데 미국 의사 누구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자기 환자 누구에게 약품이 아닌 자연 음식인 카레를 줘서 이 관절염을 완치시켰다. 이게 타임즈에 났다. 이렇게 했어요. 인도 사람은 관절염 환자 없겠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왔냐면 막 환자들이 너무 신기하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카레뿐만 아니라 천연 물질은 어떤 거든지 뭐 저기 보면 관절염, 골다공증, 치주 질환, 각종 암을 모두 치료한다. 그러니까 다 치료된다는 말이겠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데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일상 식사로 카레 먹는 인도의 관절염이 더 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또 독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본 타임즈의 기사를 다 갖고 와서 읽어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카레라는 말이 없더래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 대목인데 헬스케어라는 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의학 비평 작가라고 스스로 불렀는 사람이 의학 비평 작가님 헬스케어를 건강에 좋은 카레로 해석하셨습니다. 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또 네티즌들이 막 뜨겁게 달궜는데 뭐 테이크 케어 카레를 좀 먹어라 뭐 I don't care 나는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패러디를 엄청 한 거예요. 그리고 케어리스는 홈리스 같은 비하 발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웃겼던 게 이거예요. 애플사에서 요식업에 진출했다. 애플 카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이제 장학쌤이 대민 강좌 때 주로 많이 하시던 내용이네요.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이 사람 의사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의사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분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치료로 이제 호르몬제 드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신지로이드하고 먹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여성 호르몬 요런 거 드시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거 신지로이드하고는 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나요? 하면 사실은 뭐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스님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동시에 먹으면 충돌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동시에는 안 드시게끔. 최소한도 한 시간이 간격을 띄우고 다른 약을 먹도록 하죠. 신지로이드가 상당히 그래서 신지공주로 모시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같이 하면 민감한 흡수가 잘 안 되죠. 신지로이드 다른 거하고 뭐 같이 먹으면. 아주 공주님이죠. 이제 다음은 이제 비만 치료 관련입니다. 살 빼는 약으로 싹센다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갑상선암 금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질암에 사실은 싹센다가 금기입니다. 금기로 나왔는데 수질암 요런 환자들은 뭐 어떤 비만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수질암 말고 다른 암 환자들은 또 사용할 수 있느냐. 난 전혀 모르겠어요. 어디서 저런 말이 나왔는지. 이게 처음 나올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나올 때 이게 수질암에선 금기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수질암 환자가 싹센다 맞겠다 그래서 잠깐만 하고 찾아봤는데 수질암에선 금기예요. 다른 암에선 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아직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그럼 이건 나중에 한번 교수님을 다시 한번 더 모시는 근거로 좀 하겠습니다. 지방 분해 주사나 레이저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갑상선 암에서도 이제 해도 되는지 질문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지방 대사와 갑상선암이 관련이 있는지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갑상선 호르몬 역할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웨이트, 비만하고 갑상암하고 관계 있어요. 갑상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도 다 최소한 그 암이 한 20% 정도는 갑상선이 암에 관계 있지 않을까. 갑상선 암이 생기는 원인이 오버웨이트, 비만에 관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정책으로. 그런데 지금 갑상암에 상관관계 있을까? 관계 있겠죠. 예전에 이게 다른 대학에서 저런 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지방을 많이 이제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시킨다 그러죠. 그 세포 내 지방 축적이 되면 그게 유전자 변형이 좀 일어나더라 이런 그게 있었는데 그 후속 논문은 제가 못 봤는데 관련이 있기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 지방 분해 주사나 뭐 지방 분해 레이저 이런 거는 어떨까요? 난 저런 소리 들어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별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해도 되고 뭐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저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든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여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세요, 사실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해요. 지방분해 레이저 이런 게 해서 폐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박히고. 갑상선암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 예, 하여튼 자연스럽게 빼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이어트 한약이나 양약을 먹어도 될까요? 저도 이제 저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분에게 물어보라고 저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역시 나중에 이제 박종희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저희가 공부 좀 더 해갖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하면 내가 욕을 할 것 같은데. 자, 전절제 했는데 뭐 인삼, 장내삼, 홍삼 이런 거 다 먹어도 되나요? 수술 전에 먹었는데 암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동안에 몇 년 전인가 저런 소리가 나온 때가 있었어요. 응? 암 환자가 뭐 저런 거 영양식을 많이 하면 암이 그걸 먹고 자란다 이거지.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내가 무슨 나 홍삼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환자가 내가 먹으러 갖다 줘야 무슨 관계 있을까? 글쎄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암도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글쎄요. 그게 엉터리라는 게 지금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요새 그 림프 마사지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림프 마사지라는 거? 저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여기 뭐 목 이렇게 해서 뭐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마사지에 대한 게 굉장히 요새 좀 질문이 많아요. 림프 마사지 이걸 해도 되는지. 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해가 될 것 같은 저도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갑상선 암이 옆에 퍼지잖아요. 그죠? 림프노드로 퍼지는데 그걸 자꾸 마사지하면 캔서 암 세포가 빠져나와가지고 림프 채널을 따라가지고 다른 데로 더 빨리 퍼진단 말이지. 왜 저런 걸 할까? 얼굴 갸름해지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얼굴이 작아져. 뭐 효과는 미지수지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등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마사지 받고 싶다 하면 그건 괜찮은데 목은 될 수 있으면 손대지 마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왜? 그러면 얼굴이 진짜 작아지나? 그렇게 믿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네. 그 다음도 질문도 이제 자연스럽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갑상선 암이 재발하면 같은 종류로 재발하나요? 유두암이면 그 일반적인 컨벤셔널 유두암 그대로 가는지 다른 아형으로 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갑상암이 오래가면 갈수록 자꾸 나쁜 종류로 변한다 하는 그 말에 그래서 나온 소리 같아요. 그 재발하면은 그냥 원래 암이 재발한 거지 유담 갑자기 수질암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유담 그대로죠. 근데 조금 더 종류가 나쁜 거 있을지도 모르지. 유담 중에서도.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인 형태로 그렇죠. 조금씩 좀 변해가는. 그렇죠. 네. 재발하면 오로지 수술밖에 해결책이 없는가 이런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일 좋은 게 수술입니다. 떼내고 그다음 나머지 모자란 건 보조 치료해주고 하는 건데 그거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질문에 숨어 있는 뜻은 수술받기 정말 싫다라는 그 뜻이 숨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반절제를 한 사람과 전절제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재발 위험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분은 좀 공부 좀 한 분 같죠? 차이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전절제 행사는 재발률이 떨어지는 그건 사실이에요. 반절제는 그만큼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왜냐면 암의 덩어리를 하나를 봤지만 실제로 반대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 있을 확률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맥이 크다든지 뭐 여러 개가 있다든지 뭐 비쭉비쭉 나왔다든지 이런 게 심하면은
반대 갑상선에도 작은 암세포들이 날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발염도 다르죠. 임파성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니까 반절제라는 수술이 좀 더 불리한 건 맞는데 반절제라는 수술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절제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낮은 사람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험으로 맞출 수 있을 때 갑상 조직을 살리는 반절제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나도 지금 그전에는 전절제를 무조건 많이 했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전절제는 딱 해당되는 환자였으면 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이 이제 뭐 하루에 이 질문 한 제가 적어도 2-3명은 받는 것 같습니다.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은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음식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봐라.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라고 딱 했더니 환자분들이 되게 저 의사가 성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딱히 있지 않고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건 됐다. 음식이라는 건 다시마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 요오드가 뭐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상식에 맞는 식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제 질문 2가지는 한꺼번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한동안 참 잠잠했는데 그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했는데 낮게 나왔다. 재발 확률이 높은지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암이 없는 사람도 암 발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막 그게 또 많이 했었는데 미슬토, 사이모신 이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이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하면 어때요? NK 세포 같은 거는 뭐 NK 세포 떨어지는 사람들이 재발 잘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론적으로는 NK 세포 활성도 떨어지면 나빠요. 그래서 검사까지 다 해주죠. 네, 그런 검진에서 저 근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적이요? 네, 가격 대비 글쎄. 제 환자는 한 분 있었는데요. 수질환 환자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칼시토닌 수치가 높습니다. 엄청 높은데 이분이 뭐 답답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거 안 해본 게 없는데 NK 세포 치료를 하는 기관에 가서 주사를 맞았대요. 1,500만 원이 들었는데 아니 물론 효과도 없죠. 효과도 없는데 더구나 가난한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좀 뭐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요즘 또 스님 저 한방 이쪽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수술을 요양해가지고 저런 면역 주사 이런 거 많이 써요. 글쎄 뭐 좋다면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근데 돈이 비싸잖아요. 그건 너무 과잉이야. 그래서 피해는 누가 보는 얘기죠. 그렇죠. 또 미슬토 이것도 그 뭐 겨우살인가 있어 그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겨우살입니다. 양방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 병원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효과 있겠구나 하는데 이게 정규 치료 라인에 못 들어온 거예요. 예, 저 미슬토가 한 30년 된 것 같거든요. 저게 나온 지가 그렇게 30년 환자한테 넘었는데도 달콤한 지금 소리 하게 저러고 되면 나는 저런 게 글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해보면 뭐 저 주사제도 있고 뭐 그런 네, 거에 난 써본 일 없어요 저런 거.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뭔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규명된 그치. 근거 있는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폐에 깨알 같은 전이 있는 거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근데 이분의 백그라운드를 전 생각했는데 수술도 안 돼요. 지금 방선 치료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유도암인가? 여파암인가? 그런 건 안 밝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두암에서 조금 달라졌을 거라는 게 방송 동영상이 잘 안 듣는다면 예. 내 환자에 저런 환자 몇 명 있어요. 네. 그런데 저게 있다 그래서 폐에 전이 있습니다. 고장 퍼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안 그래? 잘 살고 있어요. 매년 뭐 10년 뭐 이래서 잘 사는 환자들이 완전 많아요. 근데 저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봐야 소용없다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뭐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네네. 방사통역 치료 한번 해보고 한2번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 그거 스톱하고 그다음 항암제 치료하는 거지. 표적 치료. 그거 안 들으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난처하다고. 그래서 그런 저는 환자 많잖아요.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환자들하고 나눠요. 선생님.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치료가 지금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암을 억압하고 싸우고 보자.
그러면 그치. 되지 않을까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네. 저거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폐 전이했다 그래도 10년 서바이벌 서울대학 통계 나온 게 있던 거 80몇 %던가 네, 폐 전이 있어도 그 다른 암이 폐 전된 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슬로우 퍼져나간다 이거지. 네, 하여튼 오늘 사실은 이제 환자들에게 받은 질문이 여기까지 준비가 됐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특집을 만들었는데 그 MC 없이 한번 해봤는데요. 뭐 다 장단점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특히 저하고 장호진 교수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정말 뭐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이게 시간도 이제 또 한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다 못다한 말씀은 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시고 특집을 다시 한번 제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연지 MC가 나와야 내가 재밌는데. 다음에 같이 하죠. 다음에는 꼭 연지 MC를. MC가 좋다는 게 나하면 활기가 있어. 톡톡톡톡 튀는 질문을 시커먼 이제 이게 분위기 씩씩하면 이제 재미없게 생기잖아요.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